온 세상의 온 지식을 서울시민대학 시대의 지식 온.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문요한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질병과 싸우고 있고 이미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후유증을 앓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은 매우 나빠졌는데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단어인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의 변화를 맞으며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격차가 심해졌는데요. 무엇보다도 빈부격차는 물론이거니와 건강 격차까지도 커졌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운동을 하지만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은 더 운동을 안 하게 됨으로써 건강의 격차도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경우에 학력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사실은 그나마 조금씩 줄어들었던 자살률도 최근 들어서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지표가 이렇게 다 나빠지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전으로 회복되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 속도는 더욱더 가팔라지고 우리는 점점 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점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시기로 볼 때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흔히 젊은 청춘이 인생의 절정이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점점 쇠락해 간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영어 알파벳의 U자를 뒤집은 역U자 모양으로 행복의 곡선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실제 심리학자들의 연령별 행복지수의 조사 결과를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행복했다가 50세 전후로 행복 곡선이 최저점에 도달한 후에 50이 넘어가면 다시 점점 행복해지는, 다시 말하면 전형적인 알파벳 U자 모양의 행복 곡선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50세가 넘어가면 다시 행복해질까요? 여기 동의하시나요? 사실 50이 넘어가면 더 외로워지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수입도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도 점점 감소해서 젊었을 때는 잘 겪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고통들을 더 많이 느낄 텐데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은데도 왜 50세가 넘어가면 다시 행복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좋은 마음 습관을 터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 후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3가지 마음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친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신가요?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드리면 선뜻 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친절한데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거나 엄격함을 넘어서서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젊을수록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들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높은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그에 부합되지 못하면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난하고 혐오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지만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신경증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남에게는 함부로 대하지만 자신한테만 유독 관대한 사람들을 성격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에게도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한 이들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욕심도 좀 내려놓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수용적인 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특히 젊은 시절부터 자기 비난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 친절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연습이 바로 자기 친절입니다. 이 자기 친절의 연습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자기 친절의 자기 대화를 우리 자신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토닥토닥 해주거나 그리고 나비포옹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 어깨를 쓰담쓰담 하면서 자기 친절의 자기 대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슴을 토닥토닥이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그리고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나비포옹을 하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조차 나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어떠신가요? 막 이렇게 친절해야 돼라고 이렇게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친절하게 대하겠다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뭔가 할 수 있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작은 친절이 쌓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자신도 모르게 자기 친절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이 들수록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감정적으로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의 입자도가 세밀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감정의 발달이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 보시나요? 성인의 감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보다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감정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소설의 발췌문을 읽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지식이나 정보, 물질에 더 집중했다면 나이 든 사람들일수록 소설의 정서적 질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 영상 촬영에서도 연령대별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반응은 떨어지고 좋은 일에 대해서 더욱더 더 강한 반응의 결과를 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나이 들수록 보다 더 좋아집니다. 물론 이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너무 이렇게 누르고 사셨던 분들은 이런 감정적인 풍요로움이 잘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나이 들수록 감정의 입자도를 높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감정 입자도란 무엇일까요? 감정 입자도란 감정을 섬세하게 지각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그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고 표현할수록 감정 입자도가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구 결과를 보면 감정 입자도가 높은 사람들은 감정의 근원을 잘 파악하고요. 감정 조절도 더 잘하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더 잘 풀어냈습니다. 심지어는 투자의 수익률도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정 입자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일상의 대화에서 감정 단어 사용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면 감정 입자도가 거친 사람들은 단순하게 기분이 나빠, 기분이 좋아 이렇게 모호하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감정 입자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 감정이 서운함인지 섭섭함인지 실망감인지 속상함인지 질투인지 등 보다 더 자신의 감정들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감정 단어를 붙여주는 순간 혼란스러웠던 감정도 보다 더 옅어지고요.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타인이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다 더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가을이 되면 저는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특히 10월에 가수 이용님의 잊혀진 계절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구나를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쉰이 넘어가면서 이 노래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또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앞으로 몇 번 더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 조금 서글퍼지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삶의 유한성을 느끼는 거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사실 인생의 전반과 후반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인생의 후반은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시기를 우리가 인생의 후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유한성을 느끼기 때문에 꽃이 피고 지는 것에 대해서도 감탄할 수 있고요. 친구와 밥 한 끼 먹는 것에 대해서도 잔잔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내일 행복하기보다는 오늘 행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행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마음 습관은 행복을 미루지 않고 오늘 행복하기를 선택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것을 경험을 해도 좋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을 자꾸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행복은 좋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잘 느끼는지 파악하고 그러한 좋은 경험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여가를 다시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틴어에 오티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내 영혼에 기쁨을 주는 능동적 여가 활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혼의 기쁨이란 말이 좀 거창하게 들리시죠? 근데 그만큼 순수한 기쁨을 말합니다. 즉, 책임이나 의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이나 결과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 그 활동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휴식을 오티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은 마치 놀이와도 같습니다. 주변에 나이 들어서도 활력이 넘치고 행복한 분들이 있다면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왜 나이 들어서 행복할까요? 그분들은 자기만이 즐길 수 있는 오티움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분은 수영이나 테니스와 같은 운동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발레나 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합창이나 시 낭송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진 촬영이나 그림 그리기일 수도 있고, 정원을 가꾸는 것일 수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좋아서 하는 공부도 이 오티움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티움은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슬렁슬렁 하는 여가 활동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 깊이를 더욱더 더해가는 난이도 있는 여가 활동을 말합니다. 깊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질리지 않고 좀 더 지속적인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 후반이 행복해지는 것은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오늘 좋은 경험을 선택하고 음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자력의 기쁨이야말로 나이 들음에 따른 슬픔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위로할 수 있고 보다 더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 후반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마음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자기 친절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나에게 친절하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좀 더 작은 친절을 일상에서 베풀어가면 어떨까요? 두 번째, 감정 입자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감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행복하기입니다. 내일 행복하기로 미루지 말고
오늘 행복하기를 선택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기쁘고 행복한지를 그 활동을 찾고 그 활동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은 우리 편입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우리 편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계절도 좋았지만 지금 이 계절이 가장 좋은 것처럼 지나온 인생도 좋았지만 지금의 인생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문요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